지금 아까 사실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이 이제 AI CEO이시기도 하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알고 계신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학생들을. 그러면서 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 제 AI 회사에서 만든 이제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에 두 가지의 내용을 올려요. 하나는 저희 회사 CTO님이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 전문가세요. 그래서 포항대 교수님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딥러닝, 머신러닝 그 소프트웨어 강의를 올렸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스낵 IT 뉴스라는 걸 올렸는데 왜 스낵 IT 뉴스 하냐면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타겟을 맞춘 뉴스인데 가장 최신 IT 뉴스를 쉽고 재밌고 빠르게 이해하라고 스낵처럼 아쉽게. 고소하게 들으라고 2분에서 3분대로 만들었고요. 매주에 하나 내지 두 개의 가장 최신 뉴스가 올라갑니다. 주로 실리콘밸리 뉴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20년 동안 다녀서 실리콘밸리 전문가고 실리콘밸리 이야기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럼 최근에 했던 뭐 주제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코로나 얘기 많이 올렸고요. 지난주에 올라간 게 아마 구독경제, 공유경제를 올렸습니다. 공유경제와 구독경제가 차이가 뭐고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를 지금 활성화시켜서 이끌어가는 전 세계 강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유경제도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유경제가 바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혹시 그 아직 공유경제가 뭔지 잘 모르는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자면 공유경제는 약간 뭔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왜 그 우버나 또는 그 뭐였죠? 에어비앤비 이런 것처럼 약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어떤 플랫폼 회사를 말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생산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통으로 연결했죠. 네.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 예를 들면 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같이 올렸어요. 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쉐어링하는 미술을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게 바로 우버가 한 예입니다. 우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들어가면 네.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 공급자가 있고 또 차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걸 목적지를 누르면 이 공급자랑 연결이 돼서 우버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약간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게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서 그거를 이제 실현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하시는 뭐 AI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연관이 있죠. 같은 기술인데 어떤 분야에 적용해서 만드냐가 다른 거고 실제적으로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있죠. 왜냐 제가 여쭤봤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좀 연결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현실화시키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 공부도 좀 하고 그런 뭐 코딩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제 사례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너무 관심이 있어서 혼자 저는 유튜브만큼 좋은 백과사전이 요즘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일단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딥러닝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을 시각이 안 보이는 맹인이 길을 걸어가면 앞에 사물들을 음성으로 뭐 오른쪽으로 피해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전국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엑스에서 그 스타트업 기술 발표할 때 작년 고3이었거든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저는 실력 이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나도 저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에 저걸 소프트웨어만 해보고 싶어라는 관심이 있고 네. 그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공부로서 소프트웨어든 뭐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남을 거고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그 공부에 대한 투자가 실력으로 남아서 여러분들 분명히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꿈을 달성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딱 드는 생각은 뭔가 그거를 배우고 싶은데 유튜브를 보면서 꼼꼼히 할 자신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학원 갈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어요? 그러신 친구들이 있으면 일단 저한테 나중에 연락 주시면 진짜요? 제가 그 드림인 퓨처랩스가 젊은 네. 학생들, 젊은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아. 강남 수서역에 있는데 드림인 퓨처랩스에서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멘토들을 소개시킬 수도 있고 네네. 제가 그 재능기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드림인 퓨처랩스 치셔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네. 도움드리도록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워딩을 드림 앤 드림앤 퓨처랩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여러분들 꼭 검색해서 대표님 찾아가시고 방송 잘 봤습니다 하면서 멘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돌 좋아하는 유나님께서 또 질문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좋긴 한데 더 이상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의견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변해가는 거죠. 지금 아까 그 버스 차장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동차는 1908년 지금부터 110년 전에 포드 자동차가 T라는 자동차 모델을 처음으로 그 양산 플랫폼에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뉴욕에는 20만 대의 마차가 있었고 20만 명의 마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1908년에 엔진 자동차 T가 나오면서 10년 안에 뉴욕에 16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바뀌면서 20만 명의 마부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 운전기사가 생겼을 거고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생겼을 거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생긴 것처럼. 자, 직업은 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 기술이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직업이 탄생이 되는데 그럼 새로운 직업을 왜 모르느냐? 과거는 알지만 다가올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트렌드를 보기 시작하면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어지면 소프트웨어 당연히 프로그래머가 많이 생겨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업이 없어지고 새로 직업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부분을 같이 보고 선생님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코치를 해줘가지고 알려주는 게 학생들에게 진로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이제 아이들한테 매년 뭐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을 조사를 받으면 사실은 저도 교사지만 교사 직업이 굉장히 높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 많이 나오는 직업이 의사, 뭐 교사, 뭐 경찰관, 뭐 이런 등등등, 뭐 운동선수, 연예인, 뭐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 사실은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변에 아이들이 볼 수 있었던 분들이 그쪽 부류의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을 당연히 롤 모델로 삼고 꿈을 키워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인재들, 필요한 분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하고 많이 보면 이런 쪽으로 필요한 인재 그런 분야로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주여행은 2023년부터 기업인들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10년 안에 새로 생겨날 직업 중에 가장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선 운전사, 우주선 정비사, 그리고 우주선 항법 조종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앨런 머스크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든 테슬라 전기차를 만든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가 2023년에 달에 사람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2035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정착을 시키는 도전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그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 우주선 정비사, 우주선 설계사, 우주선 운전사, 기타 등등 그 우주선은 실은 20년 전에는 아주 특수한 분야였었잖아요. 이제 대중화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겨날 직업이 없어지면서 다른 거로 대체되고 그 다른 거 대체되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진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요즘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직업은 사라진다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본인의 역할 혹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해질
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진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것처럼 교사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요. 저희는 이제 직업 타이틀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머리를 한번 이제 이발을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이렇게 어떤 일 하세요라고 하길래 요즘에 이런저런 기술들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연구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10년 뒤에도 제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선생님의 역할은 두 가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정교하게 자를 수 있을지 이 기술적인 부분 혹은 이 사람의 두상에 맞춰서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디자이너로서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최근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카메라를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상에 맞춰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굴 뼈의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앞머리가 있는 게 좋아요 혹은 없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죠. 이것처럼 헤어 디자이너는 이제는 디자인도 하고 머리도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은 더더욱 견고하고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은 두 분 만나 뵌다고 하니까 제가 친한 학생이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이 친구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블록 코딩 이런 걸로 간단하게 만들지만 이 친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요즘 많이 나오는 오버 땡땡 그쵸? 네, 이런 걸 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콘텐츠 사업으로 유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게임 개발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있던 엔비디아가 그 인공지능 솔루션도 있었지만 게임 그래픽카드 솔루션도 있던 회사에서 게임 산업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실은 20년 전에 대한민국은 그 온라인 게임이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실은 세계 시장의 1위였었거든요. 근데 진짜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에 자꾸 이렇게 발목이 올 규제가 생기면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중국에 넘겨주고 다른 나라에 넘겨줬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우리 게임 산업은 경쟁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은 100% 아이디어와 그리고 실력, 노력으로 만들어진 산업이고요. 학생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조금만 더 구체화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게임 개발자는 게임이라는 장르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게임이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나리오를 따른 걸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스토리텔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 들어가는 그 아이템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 캐릭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짜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게임 개발자의 나는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거야. 게임을 캐릭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스토리텔러가 될 거야. 시나리오 작가가 될 거야. 이 굉장히 많은 장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공부가 막연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내려가세요. 나는 게임 중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새 유명한 게임 뭐라 얘기할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피파. 저 피파 광팬이거든요. 1월 날에 막 6시간 하면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피파를 예를 들면 피파에 축구 선수 각 나라별로 나오잖아요. 그럼 각 나라 축구 선수들 전부 다 자료 조사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축구 선수 플레이어 그래픽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캐릭터들이 축구 시합하는 시뮬레이션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시뮬레이션을 소프트웨어로 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게임 개발자에 저런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저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라고 목표를 정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하면 왠지 공학적인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나리오 작업이나 또는 디자인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술 쪽 분야나 또는 인문학 이런 소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게임에서. 그렇죠? 자, 더 쉬운 예로 웹툰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웹툰은 전 세계 탑 레벨입니다. 그리고 웹툰이라는 장르를 비즈니스 이끌어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창의력은 저는 웹툰을 인공지능 플랫폼화해서 전 세계를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클라스 여러분 보셨죠? 너무 이태원 재밌었어요. 클라스 저는 네. 웹툰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텔레비 드라마로 봤는데 이태원 클라스 요즘의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10분 이상 영화 볼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럼 10분 미만의 이태원 클라스를 웹툰으로 나가든 영화로 나가든 전 세계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독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웹툰 비즈니스는 대한민국이 드라마로 10분 미만의 드라마로 만드는 그 요즘에 나온 그래서 새로 나온 플랫폼이 넷플릭스는 영화 1시간, 2시간짜리를 보여주는데 넷플릭스의 틱톡 버전이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퀵이라는 겁니다. 퀵 바이트, 퀵 빨리 바이트 칵 씹다. 네. 그러니까 짧게 보는 고화질의 영화가 퀵인데 저는 우리나라 웹툰을 5분에서 7분 정도의 컨텐츠로 전 세계 구독 경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차별화돼서 전 세계 공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클라스 와 저거다 저거를 비즈니스로 세계로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는 거로 실현화시켰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융합입니다. 융합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선생님.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호기심 한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네, 왜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제가 선생님들과 어떤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모두 다 쏟아내고 가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친구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특히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길을 택하냐면 이제 코딩을 학원을 다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딩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나를 먼저 체크했으면 좋겠고 관심이 생기면 여러분들 코딩 학원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먼저 코딩에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초 학문이 수학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 근무할 때 가장 최고의 엔지니어가 컴퓨터 공학의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바로 수학과를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공부를 한 수학과 출신의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장 잘 짰어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는데 수학과 학생이 가장 잘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짜는데 수학적 사고방식과 수학적 접근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코딩 공부도 중요하지만 좋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등급 이상 올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등급 높은 산인데요. 아주 또 현실적인 조언과 근데 네. 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하고 싶은데 네. 2등급 해야지. 1등급도 가야죠. 그죠? 그렇죠.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화학 전공인데요. 좀 듣다 보니까 뭐 인문학은 뭐 시나리오를 만든다거나 뭐 예술학은 뭐 이런 한데 저는 화학인데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뭐 연관이 있을까요? 가장 연관이 있죠. 코로나 보자고요. 코로나 그 신약 만드는데 네.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뭐겠어요? 그렇죠. 화학이죠. 네. 사실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많은 부분들이 요즘에 또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다시 나타나듯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화학이나 물리 이런 과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사실은 어떤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직업은 문과 쪽인 직업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IT에 그리고 인공지능이처럼 기술 쪽에 여러분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면 그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장의 입시 때문에 물리, 화학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IT 쪽에 나가길 원하신다면 수학, 물리, 화학이 되게 중요한 여러분의 지식의 배경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꿈을 위한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들
사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물론 물리와 공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IT 쪽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꼭 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은 네. 환영입니다. 여러분들도 네, 혹시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동희 선생님 양력을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야가 네네. 블록체인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는 딱 블록체인 하면은 요즘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저는 사실은 블록체인이 뭐예요?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뭔데? 근데 대답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뭐고 비트코인은 뭐며? 네, 진짜 이게 학생들이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최근 이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가격이 아주 높아졌죠. 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제 네.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인데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이제 가상의 환경에서 저희들이 뭔가 서비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종류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데요.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이걸 사겠다라고 하면 꽤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할 때 저희가 은행 가서도 투자하면 항상 저희가 각서 비스무리한 걸 씁니다. 그렇죠. 뭔가 잃어버리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만약에 학생들이 이러한 블록체인의 플랫폼, 블록체인의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잠재성을 공부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추천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대한민국 법에서는요 청소년들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고 싶다면 부모님들과 함께 해보면 어깨너머로 배운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블록체인이 뭐니, 뭐 비트코인이 뭐니 이렇게 다양한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가짜 뉴스 또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처럼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저희가 흡수하는 것은 꽤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이제 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데요.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보면 전문가,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술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훑어주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흐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익히신다면 기술의 흐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덩달아서 이제 금전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네. 드릴게요. 네. 얘들아 돈 벌고 싶어? 그러면 너 학생인데 니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얼마나 받아서 돈을 벌겠어. 자 10년 20년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인터넷 소프트 플랫폼 기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폐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나 그런 화폐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세요. 그거를 개발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용돈으로 비트코인 사서 버는 돈보다 수십억 배 더 벌 거예요. 블록체인을 누가 개발한 거예요? 그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입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름이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좋아 나는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이라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라고 내가 약칭할게요. 오메가 화폐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오메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세요. 여러분의 기술이 좋으면 그 오메가가 만약에 쓰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는 나중에 여러분을 말하는 돈으로 돌아올 거예요. 비트코인 살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된다는 꿈을 꾸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오케스트라 하모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수학적인 지식을 가진 수학가도 필요하고요. 이것처럼 하나의 서비스 혹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이것을 뚝딱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전공 혹은 본인의 특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나의 강점을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을지 혹은 헌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조금 더 능동적인 4차 산업혁명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딱 느낌이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소프트웨어든 또는 자기 분야든 전문성하고 두 번째가 이 다른 팀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 그런 인간적인 측면 있죠. 협력,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방금 그 유튜브에 이제 김루루님께서요, 잘 보고 있습니다라며 이제 질문 하나 남겨주셨어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올 것을 대비해 준비한다면 어떤 공부와 활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던 부분인 것 같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자면 문을 두들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요즘에 유튜버들 혹은 뭐 아프리카 BJ들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혹은 후원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 서비스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버릴 거예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걸 내가 한번 정말 서비스로 구현해 볼까라는 이런 자신감 혹은 내가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문을 두들겨 보는 연습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항상 내가 놓쳤어, 늦었어 라고 후회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해당 서비스 혹은 산업군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문이 계십니다. 네, 여기 문이 있습니다. 네, 많이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저희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훌쩍 1시간을 지나 버렸었는데요. 이제 평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과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꼭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사로서 오늘 와서 저의 학생들의 궁금함을 정말 마음껏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제 일선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강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역시 방금 이동기 곽헌님과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멘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 학생을 지금도 코치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지도하면서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저는 여러분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보면 내가 어릴 때 막연하지만 그 가진 조그만 꿈이 20년, 30년 뒤에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가를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나마 꿈을 가지고 도전한 친구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을 꿈을 달성했을 때 그 짜릿한 기분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꿈을 이룬 그 짜릿한 기분, 그 꿈의 성취감을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 두들겨야 열립니다. 꼭 두들기세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용덕 대표님께서 저의 멘토이십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문을 두들겼기 때문에 오늘 또 선생님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이용덕 대표님과 송미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웠다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로
안녕히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네. 여러분 두드립시다 이러고 좋아요, 끝낼까요? 좋아요. 좋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네. 저희 그러면 똑똑똑 네, 네. 한번 아, 해서 저희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합시다. 네. 네. 네, 이상으로 그러면 드림톡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을 어떻게 두들겨야 될까요? 똑똑똑. 다시 네, 같이 다시 한번 해봐요.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드림톡 콘서트 4차 산업혁명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문을 두들겨야 될까요? 똑똑똑. 네, 이렇게 두들기면서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